자, 최근에 그 검찰 보안 수사권 그 존폐 여부를 둘러싸고 또 다르게 논쟁이 좀 되고 있어서 저희가 엄청나게 되죠. 그러니까 갑자기 또 그 장윤기 사건이 터지면서 뭐 이거 남겨둬야 된다 예외적인 경우 물론 대통령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오늘 아침에 일찌감치 라이브 포를 돌려보았어요. 그랬더니 1173표, 1173분이 투표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쭈었을 때 폐지해야 된다. 찬성 79, 예. 폐지하지 말아야 된다. 반대 15, 잘 모르겠다 7 이렇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 여론을 의원님 어떻게 읽으십니까? 글쎄 이 여론이 바로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그대로 드러나가지고 일단은 보안 수사권 폐지로 거의 의견 통일이 되고 네. 뒤늦게 뛰어든 고민정 의원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나머지는 폐지가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70%가 넘는 찬성하고 똑같이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고민정 의원이 그 10몇 프로 아까 남겨둬야 된다. 예. 요거 대변하는 거니까. 예. 이런 면에서 역시 이게 이제 기존에 우리가 주어진 여론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검찰 사법 개혁을 여론에 따라서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생각할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예, 지금 이 문제가 너무 지나치게 정치화되고 과열돼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 옛날에 국가보안법 문제 하고 그 비슷한 열린우리당 때 그때요. 저기 박근혜 비대위원장 한나라당에서 고무찬양죄 폐지는 받겠다 그랬어요. 근데 뭐 불고지죄부터 뭐 이런 거 많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은 문명시대 악법이라 그랬거든. 예. 그런데 이제 완전 폐지를 주장하다가 결국은 이도저도 안 돼가지고 저 개혁이 실패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명박 박근혜 때 저기 고무찬양죄로 싹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개혁이라는 게 네.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되고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하지. 뭐 그때 사학법, 국가보안법 이렇듯이 올 오어 나싱 이렇게 가게 되니까 그때도 상당히 그 실기했을 뿐만 아니라 개혁이 이제 성과를 내지 못하고 그러더니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나중에 노무현 정부 말기에 국정의 동력이 약화되면서 개혁이 실패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가 오르냐, 뭐가 지지도가 높냐 하는 것도 있지만은 제대로 결과를 만들어서 매듭을 짓고 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다 못해도 나중에 또 개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좀 실용적 관점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네. 일단 그래서 실용적 관점에서 뭐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있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결정이 그러니까 일단 형소법 개정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온 제출은 됐죠. 아니 법안은 제출이 됐는데 이 법안을 그대로 갈 건지 아니면 또 어디를 네. 뭐 또 손질을 할지 이거는 이제 의총의 수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면 폐지로 가는 거고 그래서 완벽한 수사기소 분리를 하는 거다. 근데 여기에서 성범죄 또는 뭐 장애인 그다음에 아동 노인 학대 뭐 이런 등등의 어떤 사회적 약자에 해당해서 예외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만 원포인트로 남겨둘 거냐 말 거냐 또 이렇게 압축이 됐는데 우리 김창수 처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검찰의 권한이 남용됨으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 발전을 얼마나 지체시키고 퇴보시켰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검찰 개혁을 해야 될 절호의 기회이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게 된 배경에도 이런 게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역사의 축을 하나 바로 잡겠다는 거예요. 이 톱니바퀴가 지금 한 축에 톱니바퀴가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축이 삐뚤어져 있거든요. 네네. 그 축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검찰 개혁은. 근데 그 중에 이제 축을 바로 세우는 과정에서 톱니바퀴 몇 개가 이제 삐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톱니바퀴 삐뚤어져 있는 거를 고쳐야겠다고 하면서 축을 바로 세우는 일을 늦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 축을 바로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톱니바퀴 또 삐뚤어진 건 바로 접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김종대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될 거는 과거에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때 열린우리당 시절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할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국가보안법 폐지 한 가지뿐만 아니라 김정대 의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학악법이라든가 무슨 하여튼 4대 악법 그래가지고 국가보안법 플러스 나머지 3개 법안을 같이 묶어가지고 이 4대 악법은 그 당시에 박근혜가 짠 프레임이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래 거기에 걸려 서울역 집회를 한 그래, 거죠. 서울역 장애 집회하고. 집회를. 그래서 장애 거기에 집회. 걸려 들어간 거였어요. 네. 왜냐면은 근데 우리도 지금 4대 악법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진짜 이제 무서운 거예요. 이 그렇죠 맞아요. 프레임이라는 그런데 게. 그때 그러니까 4가지 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 4가지 법 이 중에서 개혁법안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한꺼번에 우리가 진행해 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4대 악법이라는 프레임으로 묶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4가지 법 중에서 예를 들어서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4가지 법을 동시에 추진하다 보니까 4가지 법에 관련되어 있는 반대 세력들을 4대 악법이라는 틀 속에서 다 하나의 세력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혁법안을 진행해 나가는 저항 세력의 힘이 너무 세져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 역사의 교훈에서 배운 지혜롭게 얘기네. 그러니까 전략 전술에 있어서 지혜롭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의욕만 앞장섰던 거예요. 그래서 디테일한 전술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가장 크게 반발 논란이 생기는 거는 장윤기 그 문제 때문에 보안 수사권이잖아요. 그러면 이 장윤기 문제 같은 경우를 아까도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모든 일을 진행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파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구대를 무서워서 장 못한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정면으로 저는 조금 이 문제를 풀어 나가고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문제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또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해결한다 이런 식의 조금 디테일한 전술을 그렇죠.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 장윤기 건은 장윤기 건이고 그러면 과거에 장자연 건 그죠? 김학의 건 맞아요. 이런 것들은 그러면 뭐냐 이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않아요? 그때마다 다 사법제도 개혁했나? 그렇죠. 뭐 그건 아니지.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장윤기 건은 장윤기 건으로 이 문제는 수사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처벌할 사람들 싹 다 처벌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럼 역사적으로 70년 만에 검찰청 문을 닫고 새롭게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수사기소 분리를 완벽하게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뭐 검찰만 그럼 암장하냐? 경찰은 암장 안 하냐? 그럼 경찰은 어떻게 통제할 건데 그렇죠. 이 제2장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못 넘어가고 하니만이 계속 수구이만 하고 있으니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년을 끌어왔어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해야 될 거는 그런 논의가 아니라 1차적으로 경찰이 잘할 수 있게 예산과 인력과 이런 어떤 그 여건을 좀 만들어주자. 아니, 또 공수처 경찰에. 만들 거냐 이거예요. 파출소 같은. 이런 거 네. 해줘야지. 맨날 뭐 미군 없으면 한국군 작전 안 된다 그러지만 아니 한국군이 지금 그 동안에 그거 잘하자고 국방비 몇 배를 맞아요. 올리고 아니 뭐 저기 뭐냐 그 전작권 얘기 나오고 노무현 대통령 나오고 한 300조 쏟아봤습니다. 맨날 300조. 근데 그런데도 왜 더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뭘 만들어줘 그렇죠. 했는데 여전히 구호잖아. 그거 뭐 예. 미군한테 뭘 갖고 이런 식으로 박제화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걸 막아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 예산과 인력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 걸 봐야 되고 그다음에 당장 문제가 되면 경찰이 문제가 되면 그걸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보완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보완 대책은 얘기를 안 하고 보완 수사권만 얘기를 한다. 아니 그러면 보완을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와, 이것도 또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집착입니다. 이 보안 수사권이 이 정도로 중요한 문제냐? 그랬는데 제가 최근에 그 저 유튜브를 보다가 그 불교계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는 보만 스님 불교계 설법에서 아이돌. 내가 오만 기가 막힌 스님. 사례를 내가 찾아냈는데 예. 절에 개를 묶어놨나 봐. 그런데 비바람이 친겨 태풍이 왔어. 그럴 때도 의연했거든 이 개가. 근데 어느 날 미친 듯이 울면서 슬퍼하는 거야. 허공에다가 막 그 휘젓듯이 하면서. 예. 그래서 뭔가 이래서 왜 그러냐 너 그러는데 아무도 이상이 없거든. 뭐 무너진 데도 없고 다친 사람도 없고. 그래서 왜 이 개가 이러는가 그러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놀라운 게 있었어. 비바람에 밥그릇이 떠내려간 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기 이 개는 밥그릇이네. 밥그릇. 밥그릇이 떠내려가는데 떠내려간 거는 밥이 아니야. 밥그릇이 떠내려간 거야. 그런데 저 밥그릇을 통해서만 밥을 먹었기 때문에 이게 내 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떠내려가면 다른 밥그릇에 먹으면 돼. 그쵸. 그다음에 새 밥그릇이 와. 새 밥그릇이 와. 아니면 그냥 땅바닥에 있는 것도 주워 먹으면 돼. 이런 게 보완 대책이야. 이런 게 보완 대책인데 네.
그릇이 떠내려갔다고 그렇게 굿을 피우면서 그것도 양재 그릇 그릇 하나 양지기. 그거 양지기 난 줘도 안 받는 먹는 거. 거. 짱구탕이 찍어져 있겠지. 그 밥그릇 떠난다고, 떠내려갔다고 야. 날아가면 날려갔다고 그렇게 굿을 피우는데 예. 이게 망상이고 집착 아니면 뭡니까? 그런데 무슨 그 보안 수사권이 문제가 되면 밥그릇이거든 이건 검찰에. 네. 예. 그러면 다른 밥그릇은 있냐 없냐? 어? 안 되면은 주워 먹기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합리적인 논의를 해서 그래서 나라면은 네. 그 개한테 일로 좀 와봐 하면서 다르게 먹는 방법을 당장 가르쳐 줘 내가. 네. 그러면 저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치유가 되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정치에 리더하는 사람들이 할 일은 뭐야? 이런 밥그릇도 있습니다. 이런 것 좀 가지고 오라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완벽하게 그 수사 기소를 분리하면 자기들은 기소를 가지고 근데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긴 하는데 기소권만 갖고 있으면 검찰이 뭐 기소농단을 안 하겠냐? 당연히 기소해서 하겠죠. 불기소 기소로 또 한다. 다 네. 이것도 권한이다. 수사만 있는 게 아니다. 검찰이 그냥 이렇게 또 하시는 이제 전직 검사 출신들의 이 입장이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하기로 했잖아요. 수사 기소 분리. 그럼 딱 끝내고 1장 넘어가고 그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서 경찰 통제 방안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 그다음에 중수청, 그다음에 이제 그 공소청 3자의 기관들이 어떻게 수사기소 형사사법 체계에서 피해자가 그 인권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되는데 그냥 계속 주님만이 이것만 이 밥그릇 싸움 하고 있어. 이 논쟁만 1년째입니다. 지금 1년째죠. 1년째. 지금은 여야 논쟁도 아니야. 야당은 관심조차 없고 여당 내에서 네. 그 지들끼리 싸움이라고. 야당 어제부터 또 관심 갖기 아니 뭐 시작했죠. 관심은 갖게 있겠죠. 관심은 네. 갖고 있는데 예. 갑자기 그 성폭행 살인 사건이 나고 나서 이게 또 웬 떡이냐 해가지고 지금 달라붙어 있는데 비슷한 이치가 네. 지금 안규백 장관에 대한 그 육해 공군이 똘똘 뭉쳐서 그러니까. 예비역들이 치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 어느새 얘기부터 한편이 할까요? 돼 버렸어 어느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부터 잠깐 또